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이맘때면 항상 돌아오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전화가 올 거예요. 02로 전화가 오면은 그 스팸이라고 악성 안 뜨는 이상은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그러면 이동영이요. 이 말씀 해주시면 돼요. 그 이름을 뉴스 정면 승부까지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이동영이 하는 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성범이 대타하는 거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동영이 하는 거요. 이동영이 아니고 이동형이요. 이동형이 하는 라디오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예 이동영이 편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라디오 들으세요 하면 이동형이요. 이 말씀을 하고 딱 끊어버리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MC 권한대 강성범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길어 이렇게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요. 1분 때는 그냥 전화 통화하고 막 이거 국회의원님하고 통화하고 그러니까 떨려갖고 제가 좀 긴장하셨겠네. 긴장 푸세요. 네, 여기가 원래 이런데요. 예. 근데 그 이동형이라고 그래야 하는데 이동생도 안 되죠. 동생. 죄송합니다. 왜 저 긴장하게 만드세요? 예, 교수님. 이동형입니다. 이동생이 개그맨 앞에서 개그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KBS 대학개그전화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신데요.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때 떨어지길 잘했지. 지금 무명의 개그맨이에요. 제가 뭐의 권위자입니까? 제가 근데. 아무튼 온갖 문제 연구의 권위자. 자.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코로나19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연장이 됐죠? 네, 맞습니다. 5월 5일까지인가요? 5월 5일까지. 예. 그러니까 6일까지죠. 네. 전체적으로는. 이거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방역 당국이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어제 4월 19일까지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4.19까지 했고 어제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연장될 거냐 아니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거냐. 원래 그러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뭐였냐면 한 50명 이내로 1일 추가 확진자가 줄었을 때. 됐잖아요. 근데 됐죠. 많이 줄었어요. 지금 1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13명 발표됐지만 어제는 8명. 또 그 전에도 20명대.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례를 보니까 많이 확진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개학을 했는데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싱가포르 인구가 500만 명이 좀 넘는데 지금 6,500명 이상이 확진되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14배가 폭증했어요. 저렇게 될 수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서 5월 6일까지 하는데 전제 조건은 고강도는 뗐습니다. 일부 완화가 돼요. 뭐냐면 종교 집회 그동안은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중단을 권고했는데 이제 중단 권고는 해제가 된 겁니다. 종교 집회 할 수 있고 유흥주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야외에도 놀러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실내 운동센터 헬스클럽 같은 데 갈 수 있는데 종교 집회는요? 종교 집회 갈 수 있고 그런데 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그대로. 이거 어기면 또 행정명령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5월 6일까지로 연기한 이유가 있어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장인들 쉬고요. 주말.
그다음에 하루 건너뛰고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휴가를 내면 6일 쉬어요. 네. 이때 국내외 이동이 원래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해외는 요즘 좀 겁나서 못 나가지만 네. 국내 여행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때만이라도 골든위크 동안 네. 사회적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이게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게 있고 나서는 특히 이제 부활절 예배나 그다음에 총선 투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 이후에 2주 이후에 거의 뭐 혹시 확진자가 있으면 그것도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요. 우리가 환자가 2월 19일 날 하루 확진자 수가 7명이었었거든요. 2월 19일 날. 네. 그 뒤로 갑자기 50명, 100명씩 막 늘어나면서 2월 29일 날 813명까지 사실 거의 있었어요. 그때가 2월 신천지. 예, 맞습니다. 예. 2월 29일 813명. 사실 그게 정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최근 1, 2주 동안은 거의 뭐 100명이야 그리고 50명이야 최근에는 50명이야가 지금 거의 30명 내외. 30명 네. 내외가 며칠 동안 됐는데 저는 아마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방금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싱가포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다시 계약을 해갖고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8,000명이 넘어요. 지금 8,000명 넘어갔군요. 네, 8,000명. 오늘 1,426명이 늘었구나.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하루만. 6,500명 받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000명이 넘으면 8,028명인가? 인구 대비로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싱가포르 인구가 585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600만 인구가 5천만이면 그렇죠. 대략 뭐 8분의 1, 9분의 1 또 따지면 대략적 계산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6만 명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6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란 싱가포르의 말이에요. 싱가포르 하면 방역 대책이 상당히 좀 견고하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고 나서 이틀 만에 유치원에서 18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1,426명이 새롭게 확진자가 발생해서 8,000명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점은 70% 이상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그래서 노동자 3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미얀마나 싱가포르나 네.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43개의 기숙사에서 또 맞아요. 같이 공동생활을 한답니다. 그렇죠. 한방이 심하면 12명까지 있고 네. 씻는 거나 목욕 이런 거는 거의 뭐 사치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43개 기숙사 중에 18개의 기숙사에서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 8개의 기숙사는 지금 코호트 격리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굴러가네요. 네. 제가 뭐 질문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반을 스스로 진행을 하셨어요. 더 하고 싶은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정희 님이 오늘 패널 좋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로 1시간 수다 떨기세요. 즉, 말들 참 많다. 저희는 그건 싫어요. 떨어지는 낙엽으로 1시간이 뭐예요. 1박 2일쯤 해야지. 낙엽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좀 뻥이 좀 심한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말 한마디 했더니 또 계속 굴러가네요.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 CDC요. 우리 명 교수님이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위상이 아주 추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진단 키트 만들었는데 엉망이어갖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 이 얘기도 있고요. CDC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수님? 네, 이거 진짜 우리가 맨 처음에 CDC라는 건 미국 질병관리본부 요런 거예요. 예. 비슷한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얘기할 땐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CDC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KCDC, 미국은 이제 CDC인데 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첫 환자 발생한 게 미국도 1월 20일, 우리나라도 1월 20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첫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31분 확진자 후 쫙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계속 그때까지도 2월 때까지도 환자 수가 별로 안 늘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환자는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검사를 안 하고 그렇죠. 확진 안 하고 발표를 안 하니까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근저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원래 올림픽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낮추려고. 미국은 낮추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좀 애매했어요. 왜 안 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제서야 이해를 했어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검사 열심히 할 때 CDC에서도 1월 말에 자체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 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PCR 검사 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만들어 갖고 배포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오염이 돼서 맹물 이른바 아무 바이러스가 없는 검체를 넣어도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위양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가짜 양성. 완전 오염돼 버린 거죠. 완전 오염돼 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게 6주 동안 그걸 밝혀내는데 6주가 걸린 거예요. 한 달 반이 걸린 거예요. 아, 왜 이렇지? 키트가 작동 안 하지? 그리고 FDA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3월 15일 바로 한 달 전부터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진단 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다시 생산. 그때 즈음부터 이제 환자 수가 쫙 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실 환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면 의학 연구라든가 의학 산업에서 가장 최첨단이잖아요. 그렇죠. 최고를 달리는 데인데 알고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 그 원래 방호복 같은 것도 철저하게 갈아입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랑 거기에서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은 진짜였어요. 근데 진짜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스에서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근데 그 기억나시죠? 우리 방송할 때 지난번에 미국 하원 의원이 그린 우리나라 의원. 이름도 진단 안 키트에 잊어버려요. 대해서 그린 의원. 그린이었죠. 진짜 항체 그린 검사법. 하원이 우리나라 그 검사법이 진단 키트가 문제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또 어떤 우리 의학 전문 기자가 그분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확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린 하원은 자기네 나라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면 박사님께서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단 키트는 뭐 3가지가 있는데라고. 우리는 하면서. RT-PCR, WHO 권고 기준을 그대로 쓰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항체 검사법에 의한 다른 개인 기업에 민간 기업에 FDA에 신청 들어간 걸 가지고 와서 잘 모르고 얘기한 거다. 네, 이렇게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엉터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2월 초에 한국경제 논설실에서 낸 기사가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미국의 CDC를 찬양하는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능력도 없고 CDC를 본받아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심하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정말 하찮은 데구나 싶게 CDC는 완벽한 곳인 것 같이. 근데 거기서도 그 메르스 이후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에 정비를 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바로 직전에 전 세계 유행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 검증이 된 적도 없는 CDC를 갖다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자가 우리나라 질병본부를 이렇게 하찮게 비하하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사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1시간 찾았어요 오늘. 하도 화가 나가지고. 찾아냈어요? 아직 상체가 안 됐어?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강성봉 MC가 굉장히 흥분을 하네요. 난 이런 패널들이 원래 더 흥분하는데. 왜 대한민국 기자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지. 깎아내릴까?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외신들은 세계 모든 외신들은 우리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칭찬이 입에 마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아프고요. 저도 질병관리본부 좀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일어났을 때 2006년에 그 소아 미상의 소아가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대처를 해줬으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렇게 정말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지금의 2006년도의 질병관리본부와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는 정말 환골탈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정권 때고 이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전에요. 말씀하세요. 다른 기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워싱턴 포스트지를 직접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됐던 게요. 원래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유전자를 검사를 하거든요. 염기서열을. 그중에 2개를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진단 키트에서 보통 이제 유전자 2개 혹은 3개를 검사를 하거든요. 코로나19의 특이적인 걸.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3번째 검사를 뭐를 했냐면 판코로나 검사법 들어보셨죠? 우리도 사실은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6가지에 대한 검사
그걸 다 해보고 거기에서 다 음성 나오면 지금 이 코로나19를 딱 검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판 코로나 검사까지 세 번째 부분까지 붙여놨고 완벽하게 하려고 만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 오염된 부분이 이 세 번째 부분에 오염이 됐다고 그럽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코로나19를 확실히 진단하기 위한 데가 오염된 게가 아니었고 그냥 선별검사에 해당하는 판 코로나 검사. 거기에 오염이 됐다는 그러니까 자꾸 안타까운 이게 그 얘기가 행정관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절차 따라서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사태 때는 그냥 일단 빨리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사실 했어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정도만 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예.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오바마 정부였을 때는 아시겠지만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그 의료보험이 없는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좀 도입을 하려고 했었고 강화했었고 그다음에 그 국가 의료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좀 강력한 대책을 해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좀 보완하려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 다 갈아엎었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없는 그래요. 효과를 냈습니다. 예. 왜 벌금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안 내도 따라서 되게. 가입을 안 한다? 민간 의료도 가입을 안 하고 공공 의료보험에도 가입 안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건 다 오바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영희?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예. 이 진단 키트, 이 검사 키트는 이 지경인데 이건 이제 뒤늦게 발견이 된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료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치료제와 백신이다. 예. 이 말은 맞아요.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18개월, 1년 반쯤을 봐야 된다. 와. 보수적인 분들은 한 2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빨라야 한 1년 걸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 18개월이에요.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요? 올 11월까지 만드시오. 그래갖고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우리가 열폭한다는 표현 쓰죠. 예. 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대통령이 정신없이 그러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왜 11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중간선거. 아니, 자기 대선. 대선이죠. 대선이 1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코로나19를 잡고 자신의 선거에 문제를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되느냐 예. 마느냐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시계는 네. 자신의 재선에 맞추어져 있다. 그게 과학적이냐 사회적이냐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빨리 경제 풀어야 되니까 네. 완화 조치 3단계로 내놓고 해방하라. 저 대통령이 시위를 선동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네. 우리 그 미국 변호사이신 거 네. 김기태 네. 변호사님이 저 미국하고 비교를 좀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이낙연 총리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이후에 이번 총선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었다.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총선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로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좀 완전 반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있죠. 네. 어제 4.19 혁명 60주년 기념사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방역을 이렇게 잘해서 선진국이 된 건 세 가지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네. 첫 번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그런데 우리에게는 IMF보다 더 극심한 1920, 30년대 대공황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 네. 이것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으로 우린 똑같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어떤 원칙에 기인하는가에서 그렇죠. 리더십의 철학을 찾을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국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욕먹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힘을 줬으니까 말이죠. 네. 자, 나라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부 마지막으로 WHO 얘기 좀 해보죠. 교수님. 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 WHO.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근데 진짜 좀 새로운 그 사무총장 되면서 전체적으로 WHO가 특히 코로나19 처음 그 확산되기 시작할 때
그 반응들을 보면 신중한.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주관이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위험성도 약간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데 큰 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중국과의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할 정도로 WHO가 중국과 좀 더 너무 중국에 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WHO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좀 지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두 가지로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WHO에서도 코로나19라고 19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이후에도 우한, 뭐 중국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코로나19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자꾸만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WHO를 또 비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중단하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두 집단이 잘못한 거다. 하나는 중국, 또 하나는 WHO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국제기구를 맞습니다. 감싸고 있는 거죠. 유엔도 힘이 없잖아요. 유엔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되거나 혹은 이제 특정 국가의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WHO도 비슷한데 전 WHO에 대한 비난보다는 미국의 원죄가 있어요. 미국이 자금을 끊어요. 트럼프는 국제기구의 원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줄여요. WHO 원조를 줄였어.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 중국이 들어간 10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버브로요스가 사무총장이 돼. 중국의 입김으로. 그러니까 중국 편을 좀 들었겠죠. 그렇죠. 이번에도. 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또 지원금을 끊어. 네. 그럼 지금 WHO하고 아주 심한 말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제적인 리더십이 WHO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미국 대통령이 너무 격파하고 있다. 이런 네.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피해받는 건 그 어려운 나라들, 돈 없는 나라들이니까. WHO가 예. 제일 잘한 건 어제 네. 레이디 가가와 손을 잡고 네. 온라인 콘서트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1,500억. 아니요, 저는 이 사태를 1,500억 보면서 네. 그 수신제가 치고 평차나 이런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좀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수신제가는 좀 네, 4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광고 듣고 와서 예, 수신제가를 해보죠. 광고 예. 중요합니다.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